안녕하세요. 도서관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도서관에 있는 여러 좋은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자, 오늘 소개하려고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한 작품이 내년에 극장에서 개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작품의 제목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름하여 극장판 마징가 제트 인피니티. 자, 그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징가 제트의 그 제트가 들어가는 그 노래를 전 세계에서 최고로 멋지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가수 아니키, 애니메이션송의 제왕 미즈키 이치로가 마징가 제트의 인피니티의 주제가를 부르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리메이크 형태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러한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한번 오늘은 마징가 제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징가 제트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DVD 박스 에디션도 나왔고 말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원작 자체가 말이죠. 자, 여기 마징가 제트의 원작 소설이 원작 만화책이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는요, 나가이고라는 작가가 만드신 작품이에요. 나가이고 씨는 마징가 제트 이외에도 뭐 큐티안이라든가 온갖 종류의 수많은 작품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되게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 중에는 물론 좀 약간 선정적이고 좀 과격한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런스 잭이라든가 아니면 데빌맨,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 말하면 YWCA, 일본의 PTA라는 주제에서 굉장히 욕을 먹기도 했던 파렴치학원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대놓고서 선정성을 과감하게 전면에 내세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포르냐고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밝힘증을 드러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원초적 감각. 예, 나가이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기말의 만화가라고 부릅니다. 예, 세기말적인 내용들을 되게 잘 만들었고요. 특히 바이올런스 잭이라는 그 작품의 느낌들은 이후에 수많은 작품에 영감을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에 있어서는 거의 선도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거의 선도적인 그런 작품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작품이 아니었다면 북두의권이 안 나왔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매드맥스도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매드맥스가 먼저 나왔죠. 예. 자, 이 나가이고라는 작가가 만든 마징가 제트. 이 마징가 제트는요, 한편으로 슈퍼로봇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기원이기도 합니다. 원점이죠. 그전엔 슈퍼로봇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징가 제트에 들어서 처음으로 슈퍼로봇 마징가 제트 막 그래서 하면서 노래 가사에 셈이 슈퍼로봇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전에 나온 로봇들 생각해보죠. 철한 아톰. 아톰은 인간 같은 그런 느낌의 로봇입니다. 예. 아이죠. 인간 어린아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수많은 로봇들은 자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로봇과 인간과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한편 그 다음에 나왔던 요코야마 미스제로의 철인 18호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철인 18호는요, 로봇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은 조종기에서 밖에서 조종돼요. 네, 막대기 2개가 달린 조종기로 조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종기를 누가 손에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파 방해 장치를 이용해서 더 강력한 전파를 발생시키는 조종기가 있으면 그 로봇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야기는 로봇을 뺏고 빼앗는 그러한 첩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집니다. 로봇들끼리 싸움도 물론 있긴 있지만요, 나중에 보면 옥스라든가 블랙옥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이어 이오라든가 뭐 해서 그 여러 가지 거대 로봇들이 등장해요. 물론 아톰에서도 특히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지상 최강의 로봇편, 거기서 로봇들끼리 대결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거대 로봇도 나오고, 그리고 뭐 변신하는 로봇이라든가 합체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해요. 자, 그렇지만요, 진정한 의미에서 슈퍼로봇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마징가 제트입니다. 왜냐하면 마징가 제트야말로 사람이 직접 탑승해서 조종하는 가장 최초의 로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적 보행 형태든 사적 보행 형태, 이적 보행 형태의 로봇에 사람이 탄다는 것은 사실 미친 짓입니다. 그럴만해요.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를 보더라도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자 로봇이 뛰어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사람이 뛰어가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 사람이 뛸 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자 하는 것처럼 로봇도 뛰게 되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자, 마징가 Z의 키는 18m입니다. 18m는 이제 180cm의 사람의 키를 10배로 불려놓은 듯한 그 정도 크기죠. 생각보다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하지만 그 정도 높이라면 껑충껑충 이렇게 위아래로 3m 정도씩 왔다 갔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쉐이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상태에서 멀미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야말로 슈퍼일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슈퍼 로봇은요, 로봇만이 아니라 그걸 탑승하는 사람도 슈퍼여야 돼요. 극단적으로 게타 로봇 같은 작품에서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싸움에서도 혼자서 맨손으로도 로봇을 하고 맞짱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괴물들이 탑승을 해요. 마징가 Z에서는 여기 등장하는 카부토 코우지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탑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로봇이 카부토 코우지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 로봇은요, 카부토 주조 박사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광자력 연구라는 거에 최첨단을 달리는 분이고, 그리고 혼자서 만들게 돼요. 사실은 과거에 카부토 주조 박사는 실험을 할 때 자기 아들하고요, 아들 내외하고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 내외가 사망하게 돼요, 사고로. 카부토 주조 박사는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손자 앞에 등장하는데 손자가 놀랄 정도의 그런 추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얼굴 좀 내밀지 말아요. 할아버지 얼굴은 무섭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는요, 와하하하 싫어 미안하다. 자, 할아버지와 손자하고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거참 나도 모르게 사실대로 말해버렸네,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자, 카부토 코지는요, 카부토 주조는 항상 부모가 죽은 거에 대해서 미안해해요. 카부토 코지는 뭐 요리도 자기가 직접 합니다. 제가 요리한 지도 꽤 됐네요, 이러면서. 굉장히 평범하고 행복한 그러한 집안이에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항상 자기 때문에 카부토 코지 주인공 쇠돌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쇠돌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죽게 되면 이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고요. 너희에게 부모를 빼앗은 속죄의 뜻이다. 내가 죽으면 너희 형제는 의지할 곳이 없어. 하지만 걱정 마라. 마징가 Z가 있는 한 넌 강해. 자, 카부토 코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마징가 Z를 만듭니다. 자, 이거는요, 여기 나오는 애니메이션하고는 달라요. 애니메이션도 물론 카부토 주조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카부토 주조 박사는 어디까지나 헬 박사라는 악당이 있다는 걸 알고 악당에 맞서기 위해서, 정확히는 이제 악당이 찾아올 경우에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즉 정의의 용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작품 속에서 할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카부토 코지, 너는 신이든 악마든 될 수 있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로봇의 본질입니다. 저런 아톰에서는 아톰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1028호에서는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리모컨을 손에 넣으면 그것이 정의 용사도 될 수 있고 악의 사수인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징가 Z는 기본적으로 카부토 코지가 조종합니다. 나중 보면은 카부토 코지 말고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그레이트 마징가 극장판 같은 데서 보면 등장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카부토 코지가 조종하고, 카부토 코지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세상을 파괴하는 병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천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신의 사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이 되든 악마든 되든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자, 문제는요, 주인공이 처음에 카부토 코지가 조종을 했을 때, 문제는 어떻게 조종하는지 몰라요. 코지가 당하면 당할수록 코지가 마징가 Z는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아요. 그 결과 이처럼 도시를 가차없이 파괴하게 되고 군대가 출동합니다. 그리고 카부토 주조 박사의 동료, 정확히 말하면 카부토 주조 박사의 제자인 유미 박사가 만든 아프로다이 에이스라는 로봇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마징가 Z를
막으려고 해요. 하지만 마징가 Z는 초합금 Z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도 통용되지 않고 아프로데이 에이스는 상대도 안 됩니다. 탱크가 가로막지만 탱크를 가차없이 부셔버리는 이런 장면들. 애니메이션은 그런 장면이 별로 안 나요. 자, 애니메이션은요 원작하고 되게 달라요. 애니메이션 굳이 말하자면 아동용으로 다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부토 코지가 도시를 파괴한 장면 같은 것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가차없이 가히 몇 페이지에 걸쳐서 거의 뭐 열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만드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아프로데이 에이스하고 싸우는 장면도 등장을 해요. 자, 아프로데이 에이스가 딱 보는데 그 안에 보니까 조종사가 타고 있어요. 유니비우스는 그가 누군지 깨닫습니다. 카부토 코지다. 그리고 그래서 아프로데이 에이스의 조종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해요. 누구나 저만한 파워를 갖게 되면 과시하고 싶어지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단지 날뛰고 싶어서 날뛴 게 아니라 조종을 처음 조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참 물론 할아버지는 그 지진으로 뭐 기계에 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부토 코지에게, 주인공에게 그런 거 알려줄 수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주인공이 로봇을 타는 것도 좀 그렇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랬으면은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마징가 Z, 사악한 로봇 마징가 Z 세상을 파괴한다. 그래서 매드 사이언티스트 카부토 주조 박사 파괴 로봇을 만들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래 되는 거야. 교수님, 수르가만 로봇가 나타났습니다. 자, 난데없이 로봇이 나타나서는, 두 대의 로봇이 나타나서는 마을을 파괴하면서 진격하기 시작해요. 거대한 로봇가 나타난 겁니다. 네, 헬박사라는 자가 만들어낸 기계수 로봇이에요. 왜 하필 이때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왜 하필 이때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때 나타난 덕분에, 그래서 자, 이 강력한 살인 로봇, 괴수 로봇, 저희는 기계수가 광자력 용소를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마징가 Z가 이제 드디어 어느 순간 조종을 아프로데이 에이스의 조종법을 가르치는 바람에 어느새 조종법을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마징가 Z가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징가 Z하고 아프로데이 에이스를 비교하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 상황에서 가라다 K7이라고 하는 로봇과 기계수와 맞짱 써서 싸워서 물리치고 결국엔 승리하게 되죠. 네, 두 대의 로봇을 한꺼번에 싸워서 박살을 내버려요. 로켓 펀치, 그리고 입에서 내뿜는 강력한 산성의 부식성 입김인 루스터 허리케인, 이걸 이용해서 말이죠. 그리하여 마징가 Z는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기서 마징가 Z와 헬박사의 대결이 계속 펼쳐지게 돼요. 만화책을 보면요, 이 싸우는 장면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나옵니다. 애니메이션보다도 훨씬 더 과격해요. 그리고 가끔씩은 예를 들면 3권에 보게 되면 아수라 백작이 조정하는 가짜 마징가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자, 아수라 백작의 부하, 웬만하면 아수라 백작의 딸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등장해요. 여기. 자, 이렇게 가미야 Q라고 하는 이 로봇들이 등장해가지고 아주 가차없이 사람들을 베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네들끼리 이제 파괴하고 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과격하고 어떤 면에서 원초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원초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미라 로봇이 이제 옷이 벗겨지는 장면이랑 그게 나오는데 안에는 어느 것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아수라 백작은 한쪽 몸은 여자고 한쪽 몸은 남자예요.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원작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남자 몸에 손으로 여자 몸에 가슴을 이렇게 막 목을 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주무르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선정적이지 않아요. 선정적이다 보다는 진짜로 야만적이다는 느낌을 갖게 하죠. 야만적인 힘. 바로 그게 슈퍼로봇의 근본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징가 Z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징가 Z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요새 셀드라고 불리는 요새하고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라 백작과의 대결이 펼쳐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징가 Z가 파괴된 것처럼 보이다가 물론 이제 죽지 않고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레이트 마징가. 사실은요, 마징가 Z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레이트 마징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마징가 Z의 마지막 편이 사실은 그레이트 마징가의 1편이거든요.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죠.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마징가 군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유미 교수가 마징가 Z의 기술을 응용해서 그래, 지금까지 방어만 했던 우리 싸움이 마징가 군단으로 역전될 것이다. 헬 박사의 지옥성이라는 기지를 발견하게 되고 드디어 거기에 총 공격을 가하려고 해요. 그리하여 로봇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까지 안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시게 되면 여기서 로봇들은 마징가 Z의 여러가지 무기들, 예를 들면 광자력 빔, 루스트 허리케인, 그리고 광자력 빔, 루스트 허리케인, 그 다음에 브레스트 파이어 같은 무기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징가 Z하고 비슷한, 마징가 Z만큼 강력한 로봇도 아니고 조합품 Z로 만든 작품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징가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자 헬 박사는 얘기하죠. 허허허, 그렇군. 마징가 군단이라 궁극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날 물리치겠다는 거군. 건방진 것들. 조그만 섬나라가 우쭐해선 세계의 재앙이들 내게 대항하겠다니. 뭐 좋아, 1번부터 세계 정복을 시작해주지. 자, 이제까지 이 사람 세계 정복 시작 안 한 거예요. 자, 상당히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헬 박사는 세계를 정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징가 Z를 제외하고 헬 박사에 맞설 만한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면 분명히 세계를 정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만 열심히 공격하려고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일본을 공격하려고 했고, 그리고 마징가 Z 계속 깨졌으니까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못하죠. 그리고 왜 전언합니다. 10일도 안 돼서 멸망시켜주겠다. 헬 박사의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테다. 네, 헬 박사가 드디어 자신의 부하인 브로켄 백작가, 그리고 아수라 백작가 브로켄 백작에게 명령을 내려서 드디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일본을 공격하고요, 괴수 로봇을 모두 투입한대요.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나오는데, 자, 이 시점에서 제트 스크랜더가 아직도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지금 개조 중이고 지금 약간 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여기서 이제 마징가 군단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들이 등장하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로리하고 로레라고 하는 밀리언 알파를 조종하는 광자력빔 같은 거를 발사하는 로봇입니다. 그 인물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기계수 군단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기계수 군단이 괴수 로봇들, 기계수 군단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와중에서 마징가 Z를 대신해서 이 마징가 군단이 싸우게 되죠. 마징가 Z는 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징가 군단이 열심히 싸우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강력한 실력을 발휘하지만 가차없이 다 죽고 맙니다. 미리언 알파는 사실 이런 식으로 조종속이 가슴에 있어요. 이 조종속을 공격당해서 사망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굉장히 슬퍼요. 뭐 기계수 군단의 강력함을 드러내기 위해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려고 했던, 지구를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차없이 죽어가는 장면들. 어떤 면에서 여기서 더욱더 나가이고 특유의 야만적인 느낌이 더욱더 잘 보여진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헬 박사와 마지막으로 대결을 벌입니다. 검은 마왕 고든이라는 적에 대해서. 마징가 제트도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베어가지고 막 엉망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 로봇과 싸우는 상황에서 고든과의 최후의 결전, 그리고 고든을 결국에 물리치고 헬 박사를 이기고 말아요. 자, 그런데 그리하여 용사야 잠들라, 마징가 잘 싸워줬어, 넌 이제 당분간 쉬어도 될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야. 여기 나온다. 대장군님, 암흑 대장군님. 고공대공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고대 미케네인들이 등장을 해요. 사실은 이제 헬 박사가 만들어낸 그 기계수들은 고대 미케네인들이 남긴 기계수였다는 것을 밝혀지게 되고, 여기서 전투 로봇들이 등장하는데 다이아 에이스, 그 다음에 뭐 보스 로트, 그 다음에 마징가 제트가 출동하지만, 자, 가차없이 마징가 제트가 박살이 납니다. 너무 한순간에 박살이 나가지고요, 정말 슬플 지경이에요. 정말 슬픕니다. 지금까지 무적을 자랑했고 고든과 맞서서 그말 상처를 입으면서도 결국엔 승리했던 마징가 제트의 그 초합금 제트가 이 기계술에 의해서 가차없이 파괴되는 거죠. 그 순간 그 순간 이제 드디어 출동이다. 아니 왜 진짜 안 출동하고요? 브레인 콘도르라는 거에 타고서 주르기 테추에라는 인물이 로봇에 탑승하고 출동합니다. 초합금 뉴제트로 이루어진 그레이트 마징가라는 로봇이 등장을 해요. 그래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스크램블 대시 하면서 나가요. 자, 얘는 처음부터 날개가 달려있고, 날개는 스크램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날개가 쭉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게다가 칼까지 들고 있습니다. 야, 마징가 제트를 간단하게 부셔버린 그 미케네의 군단들이 그레이트 마징가의 일격에 아예 박살이 나버려. 아주 한방에. 그리고 마징가 제트는 자, 이렇게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암흑 대장군과의 사투는 내가 맡겠다. 마징가 제트는 무죽이었잖아요. 그걸 이렇게까지 끝내버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징가 제트를 조종했던 카부토 코지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 에이스, 처음에는 이제 아프로다이 에이스다 나중에 다이아 에이스로 바뀌는데, 다이아 에이스를 조종했던 사야카 둘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자, 그리고 카부토 코지의 아버지인 카부토 켄조 박사가 만든 그레이트 마징가다. 카부토 켄조 박사가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냐 하면 사이보그로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마징가 제트가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나가이고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애니메이션을 계속하기 위해서 마징가 제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레이트 마징가를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고, 그레이트 마징가 끝나고 다시 그레이트 마징가가 아예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 그랜다이저가 등장하게 한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나가이고는 그 이후에도 마징가 제트를 어떻게든 간에 새롭게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레이트 마징가가 등장해서 마징가 제트를 박살이 났고, 그레이트 마징가가 등장해서 마징가를 구해줬어요. 그렇다면 마징가도 파워업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간 마징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공을 못했고요.
거기서 설정 나왔던 요소들이 나중에 결합이 돼서 여러 가지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몇 가지 보자면 첫 번째, 자, 여기서 마징가 Z3라고 나왔던 작품, 마징사가라는 작품입니다. 마징사가는 주인공이 마징가 Z라는 로봇을 조종한 게 아니고요. 카부토 코지가 어떤 헬멧을 쓰면, 헬멧 같은 고대 유물이에요. 고대 유물을 쓰게 되면 갑자기 거대한 로봇 Z로 변신을 합니다. 그 Z가 미래 세계의 화성을 무대로 기계의 적들과 맞서 싸우는 얘기예요. 예,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의 화성에서 기계의 적들과 맞서서 싸웁니다. 안타깝게도 연재가 중간에 중단됐고요. 잡지의 사정상.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트 마징가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제트 마징가에서는 하나는 세령 설정이 등장을 해요. 애니메이션으로 이거 전에 마징카이저라는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원래 간 마징가에서 발전시킨 작품이고, 자, 마징가의 제왕이다, 마징가의 황제다, 마징카이저. 그래서 마징카이저를 보시게 되면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그레이트 마징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마징카이저는 정말 무적의 마징가입니다. 거기서도 마징가 군단이 등장하고, 나중에는요 미키네 군단하고 대결하는데, 미키네 군단하고 대결할 때도 마징카이저가 싸웁니다. 그레이트 마징가가 아니에요. 마징가 Z는 충분히 무적인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아무리 초합금 뉴제터 또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마징가 Z는 무적입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 또 한편 이 제트 마징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트 마징가는요 설정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징가는 고대 유산이에요. 어떤 유산이냐 하면 바로 고대 올림포스 시대의 유산입니다. 여기서 미케네 군단하고는 다른 게 설정이 나오는 것이, 미케네 군단의 설정을 올림푸스라는 설정으로 바꿉니다. 그 올림푸스라는 설정 속에서 제우스라는 신이 올림푸스 인간들을 해치려고 하는 올림푸스의 신들과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 제우스가 잠들었고 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깨어납니다. 그것이 사실은 마징가인 거예요. 마징가 처음 등장할 때 보면은 오른쪽 한쪽이 일부 그 인간의 그 피부 같은 느낌이 딱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카부토 코지라는 인물이 제트 마징가를 조종해서 싸우게 됩니다. 5분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제트 마징가로서 보면은 여러 가지 신적 설정이 나와요. 아르테미스가 등장한다거나 그 올림푸스의 여러 신들의 설정들이 등장하고, 마지막 달로 해서 나간다. 마지막 엔딩이 나오긴 하는데 1부 꺼 돼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철수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쉬워요. 그렇게 마징가 시리즈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번에 극장판 나온 것도 사실은 그의 일환이겠죠. 한편 애니메이션으로 보자면요, 마징카이저도 있었지만 마징카이저 이외에도 진 마징가 충격편이라는 작품이 나왔었어요. 이시카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그런 작품인데, 마징가의 방금 전에 나왔던 제트 마징가에서 나왔던 마징가, 제우스가 사실은 마징가라는 설정을 거기서 차용해가지고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는 헬 박사가 훨씬 더 무시무시한 존재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 초인적인 설정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카부토 주조 박사의 아내, 다시 말해서 카부토 코우지의 어머니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TV 애니메이션은 26화로 완결이 됐고, 완결이 된 게 아니라 정확히는 26화로 충격편만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만화책으로, 나가이구가 직접 그린 건 아닙니다만 만화책으로 진 마징가 제로라는 작품이 등장했어요. 진 마징가 H편도 있긴 있어요. 그건 약간 좀 특유의 약간 선정적인 요소를 좀 강조한 작품이었고요. 진 마징가 제로라는 작품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마징가 Z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리셋을 시키려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징가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는 진 마징가라는 게 등장을 해요. 문제는 이 진 마징가가 차원을 넘어서면, 자, 여기서는요 차원마다 수많은 차원이 존재하고 그 수많은 차원 속에서 마징가들은 대부분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남은 차원 속의 마징가가 헬 박사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마징가가 탄생한 것, 그 다음에 헬 박사의 기계수가 탄생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시간 여행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적으로서 진 마징가 제로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제로로 돌리는, 무로 돌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 결말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보시길 권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카부토코지가 마징가를 조종해서 진 마징가 제로하고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수많은 차원 속에 마징가로부터 기원한 슈퍼 로봇들의 후손들, 그것들이 그림자 형태로 나타나서 진 마징가 제로와 싸우게 돼요.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 물론 이데온이라던가 건담이라던가 아니면은 발키리라던가 혹은 라이딩이라던가 온갖 종류의 로봇들의 후손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마감하게 되죠. 마징가가 결국에는 모든 곳의 시발점이었고 그리고 모든 곳의 종결점이란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근 슈퍼로봇들은요, 건담 이후로 슈퍼로봇들은 약간 놀림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실 보다 보면 황당하잖아요. 네, 너무 좀 그렇지만 그 슈퍼로봇에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원초적인 본질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나가 알고는 그러한 요소들을 충실하게 살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심어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점에, 모든 기점에 마징가 Z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년에 개봉 예정인 마징가 Z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쯤 마징가의 여러 가지 시리즈를 한 번쯤 쭉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충분히 지금 보더라도, 옛날에 나왔던 이 마징가 Z조차 지금 보더라도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원작도 보시는 건 더 좋고요. 마징가 Z 여기 3권으로 나왔고 그레이트 마징가즈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4권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도서관에 오시면 마징가 Z, 그레이트 마징가, Z 마징가 그리고 마징사가 2권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